존경하는 축구인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 국민에 대한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는 지난 12년간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축구협회가 미진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저에게 팬들이 직접 보내셨던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 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제55회 대한축구협회장을 출마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과감한 개혁으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열린 행정을 통해 협회장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빛나지 않은 곳에서 한국 축구를 위해 노력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집행부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축구협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현재 200명 내외의 협회장 선거인단을 2배인 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가버넌스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린 행정을 위해 상장 기업 수준의 투명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소통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행정적 지원과 인재 등용을 하는 등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훌륭한 지도자를 투명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전력강화위원회의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으로 가다듬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여 2026년 월드컵 8강, 2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7년 아시안컵 우승, 28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FIFA와 AFC에서 축구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FIFA 평회 등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미래 세대를 국제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국제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축구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의 건립은 단순히 경기장과 건물을 건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소년부터 성인, 국가대표까지 각급 경기부터 전국대회, 리그까지 한국 축구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자 한국 축구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유소년 선수부터 지도자, 심판, 의무 트레이너까지 과학적으로 육성될 것이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잔디 연구까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과 가까운 축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임기 내 차질 없이 모든 건설을 마무리하고 센터의 법인화, 수익화, 자립화 3단계를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센터를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디비전 승강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축구 저변을 키우겠습니다. 1부부터 7부까지 축구를 즐기는 모두가 참여하는 한국형 디비전 승강제를 27년까지 완성하여 축구가 국민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분리 운영 중인 프로, 세미 프로, 아마추어 디비전 시스템을 통합하고
하부 리그의 체질 강화와 전문성 확보,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원 축구를 강대강 리그 대회 구조로 개편하여 유소년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최상위 프로리그부터 뿔뿔이 동호인 리그까지 이어지는 역동적인 경기 속에 월드클래스 스타들이 등장하고 클럽 문화와 팬덤이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방안은 후보 등록 후에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축구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을 꿉니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그간의 노력들이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히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낍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헌하겠습니다. 디비전 승강제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 준비된 미래 대한민국 축구 선진화를 위한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축구인 여러분께 반드시 축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출마 선언문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한 의지와 굳건한 노력에 대한 또 성찰에 대한 많은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회장님 뒤에 보면 다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로 꼽고 있죠. 특히나 프로축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디비전 승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프로스포츠에도 있지 않은, 그리고 다른 프로스포츠들이 좀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준비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하는 회장님의 각오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스포츠 동아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스포츠 동아 남정현입니다. 먼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장님과 일부 협회 임원들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회장님께서 세 번째 임기를 마치시는 이 과정에 있는데, 이 임기를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협회 운영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이게 시스템 문제인지 저 개인적인 문제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책받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기장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또한 그러한 질책에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종합센터에 내년 중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디비전 시스템에 있어서도 아직
뭐 완결됐다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다시 제가 이렇게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흐트러지면 뭐 한참 천안센터는 물론 디비전 시스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게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힘들지만 뭐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세 노진주라고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뭐 주변의 축구인들 그리고 함께했던 뭐 임원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좀 응원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요? 감독님이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임원분들이 네. 도전을 응원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하지만 팬분들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경기장에서도 봤듯이 회장님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좀 회장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문체부가 아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문체부가 회장님이 좀 징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에 회장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예산 삭감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장님이 좀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로 와닿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축구 팬들에 대한 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문체부의 현재의 조치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바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뭐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나 가까운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정부 지침과 반하여 어떻게 계속 축구협회를 할 수 있느냐,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 진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팬들께서 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거, 우려하는 것들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뭐 문체부에서 뭐 예산 삭감 뭐 이런 거를 예산 삭감을 말하시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부금은 특별히 저희 협회가 문체부와 상의해가지고 특정으로 하지 저희가 그 기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것이 없습니다. 문체부를 잘 설득할 거고요. 그리고 문체부가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여러 가지 오해가 그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처음에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드컵 분담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드컵 분담금을 왜 축구협회가 선수들한테 다 안 주고서 한 45% 정도밖에 안 주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30%에서 제일 많이 준 나라가 한 45% 정도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대부분의 경우 월드컵 참가하면서 쓰는 경비로 충당을 하고요. 또 남은 한 25%, 30%는 축구 발전, 유소년 축구 발전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안컵 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을 저희가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AFC에서는 AFC의 기여를 재정적인 기여를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30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00억이라는 돈이 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 그 10대 재벌이 거둔 돈이 311억인가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문체부 장관의 여러 가지 동료가 있어서 뭐 600억을 썼습니다. 그렇게 또 진짜로 그때 걱정이 됐던 부분은 진짜 저희가 아시안컵을 유치했을 때 그 600억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뭐 그 사우디랑 카타르랑 합쳐가지고 1,800억이라는 커다란 숫자를 했기 때문에 뭐 AFC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타르 그 사우디를 그 손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 충분히 그 아마 그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인식된 게 그 여러 가지 후에 뭐 그 문체부 감사 뭐 이런 거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네, 손을 들어주셔서. 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일단 뭐 천안축구센터 건립이나 뭐 디비전 시리즈 완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꼭 정몽규가 해야만 한다라는 조금 명분을 조금 더 다른 분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하나는 타선 도전이 마지막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세상 일이 누구만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상황은 그 저희가 한 1,7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한 700여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1,000억 이상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 벌써 그 2,000억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이 완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완전히 그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금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최근에 그 중개권 협상도 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충분한 재원이 있고 그 은행에서 절대로 그 충분한 그 자신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리고 제가 한다면 또 문체부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체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거기가 협회 건물 사무실이 있는 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타디움 안에 그걸 사무실을 얼마든지 지금 건설 도중에 있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그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사무실 또한 축소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비전 시스템도 뭐 지금 그 가장 어려운 것이 뭐 1부, 2부 승강대 때도 그랬듯이 3부, 2부, 3부 연결하는 것도 프로 구단과 프로 연맹과 이게 설득하는 부분이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가장 설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선 도전이 마지막 도전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마지막 요번에 당선된다면 마지막 임기 동안 뭐 다음 그 축구협회장 할 그 인재를 많이 그 후보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더 이상 뭐 여기 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더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가운데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저희 그 KBS 김기범 기자입니다. 그 전전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서 그 정부와의 좀 오해
월드컵 상금 분배, 아시안컵 유치에 대해서 좀 실패 이런 것들이 어떤 감사 결과에서 불리한 걸로 작용을 했고 좀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저희 취재진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체부가 감사를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발견된 것은 최근에 1년, 2년 정도 있었던 축구인 사면 논란과 그다음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좀 난맥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어떤 갈등 이런 양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좀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회장님께서 4선 도전에 대해서 좀 문체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지금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회장님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체부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감독 선임 문제에 관해서는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략강화위원회 모든 인사 문제가 그렇듯이 누구를 인터뷰하고 누구를 만나고 인사는 결과로 발표하는 거지 그 과정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AFC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었는데 그때 AFC 회장도 계시고 FIFA 회장도 계셨는데 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 모니터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 가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 아니면 많은 FIFA 관계자 여러분들이 감독 선임에 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 해도 그러는데 제가 그 중간에 자꾸 인사 문제는 결과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중개된다는 것은 조금 다시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은 질책과 비난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마이데일 최병진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회장님이 축구협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이 이유가 정 회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나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이제 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나 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매년 받아왔을 때 그때 사면 그때 그 해만 빼놓고는 항상 S등급 가장 최우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처음으로 공익 지정단체 유사 지정단체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처음 문체부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때 규정을 아주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문체부 업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그런 규정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런 거에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반성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셨던 기자님들이 두어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구일입니다. 네, 회장님.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협회 내부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임기를 또 하시게 되면 어쨌든 이 협회 직원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협회 내부에 뭐 비판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그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반성한 부분이 지금까지 그 제가 12년 전에 선거를 처음으로 경선했고 12년 만에 다시 경선을 하는데 제가 뭐 기본이 그 기업인이기 때문에 좀 그 소통보다는 효율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좀 그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혹시 다시 당선된다면 그 더 소통 뭐 여러 뭐 협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들 어려운 곳에서 그 고생하시는 지도자분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스포츠 서울 김용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축구인들이 현장에 있는 축구인들조차 굉장히 두동강 세동강 난 이제 상태거든요. 좀 뭐 화합하기가 굉장히 봉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쪼개져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요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또 경기인들이 축구 행정에 또 참여를 꺼리거나 굉장히 또 좀 많이 좀 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어떤 분이 회장님을 하셔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장님께서 다시 사설에 도전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투표를 하게 되면 뭐 항상 그 이편 저편으로 나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것은 투표 후에 뭐 두동강 세동강 난 부분을 어떻게 화합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는 것이 그 앞으로 얼마나 축구협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갈등에 대한 봉합에 대한 또 의견, 또 향후 목표를 피력을 해주셨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지금 회장님 외에 지금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나 신문선 교수 등이 지금 회장님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있는데 그 회장님은 지금 다른 후보들의 그런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항상 그 선거 과정에는 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일리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허정무 감독께서는 뭐 남아공에서 16강을 이룬 원정 16강을 이룬 최초로 이룬 아주 훌륭한 감독이시고요. 그리고 신문선은 뭐 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열정적인 해설위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분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듣고 또 일리 있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가운데에 계신 기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인터폴 신동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들이시고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국민들이나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 축구인들이나 관계자들이나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뭐 소통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버넌스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문제됐던 배드민턴 협회의 경우에도 아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생활체육 부분이 많이
대표해서 선출된 회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엘리트가 그 중에 좀 많이 적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뭐 12년 전에는 그 협회 지배 구조가 그 16개 시도와 그 연맹들 24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구조가 많이 틀려져 가지고 그때는 프로 구단이 한 표밖에 없었습니다. 2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200에서 뭐 400 그 선거인단을 늘리겠다고 그런 부분 중에서 그 팬들이나 아니면 또 팬들의 그 스폰서들은 팬들의 그 지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이해관계자로서 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어떻게 더 잘 국민 내 의견을 잘 반영하느냐는 지배구조에 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에서도 똑같이 뭐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뭐 단임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뭐 여러 가지 그 축구협회 문제도 그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뭐 전부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관계자 영역에 대한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뒤에 이제 기자님 먼저 손을 들어주셔. 그럼 어떻게?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네. 네, JTBC 홍지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당선된다면 마지막 임기 동안 다음 협회장을 할 인재를 후보로 양성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후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자서전에서 담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거 홍명보 감독에게 좀 회장직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가 홍 감독이 고사를 했다는 유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이끌 인재들을 양성할 것인지.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뭐 지금까지 뭐 박지성 그 유소년 본부장도 계셨고요. 그 이영표 그리고 뭐 이동구 뭐 여러 가지 그 스타들이 많이 그 협회에서 그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거를 겪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후보군도 그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으로서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회장께서 뭐 사무총장을 몇 년 하시고 많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회장하는 걸 봤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축구인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KBS 김경훈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축구계 우려가 있습니다. 저 회장님이 당선이 뭐 현직이시고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력한 상황인데 당선됐을 경우에 지금 정부와의 갈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문체부는 중징계를 경감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취재가 됐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체부의 입장은 회장에 당선되셔도 인준 거부라는 카드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또 한 가지로 금전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천안축구센터의 국고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과징금이 5배 정도를 지금 물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약 3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예상이 되고, 또 향후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그런 카드도 문체부가 지금 축구협회를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이런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 회장님께서 4선에 성공하신다면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푸실 건지 해법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같은 이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그 50몇 억, 그러니까 50몇 억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사실 그 3천억의 투자에 비해서는 뭐 50몇 억도 큰 돈이고, 또 거기에 몇 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필요성, 대의 명분, 재간 비워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물론 대의 명분이 되면,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부가 명분이 그 사무실을 했다, 그건데, 사무실 거기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사무실을 안 했는데도 계속 그걸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명분이 쓰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잘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한 16%, 17% 됩니다. 근데 17%, 16%를 정할 때도 충분히 유소년 아니면 그 여자 축구 발전 이런데 특정 사업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줄어들면 특정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이유 없이 보조금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체부를 잘 저희가 설득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법에 대한 설득의 과정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 주셨고요. 또 분명히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한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분명 다음 회장님의 어떤 가장 중책은 천안종합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허정무 후보 같은 경우는 천안종합센터와 파주 NFC의 투트랙을 좀 강조했거든요. 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파주 종합센터, 파주 NFC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리스 기간이 지났고, 5년을 연장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새로 투자, 이제 파이프든 설비든 이걸 바꿔야 될 시간이 도래했고요. 그리고 또 잔디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압축이 돼가지고 조금 이것도 다시 이렇게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계속 또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월세집에다가 큰 비싼 뭐를 설치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제 집에다가 투자하고 그래야지 더 되지 않나. 물론 자기 집도 있고 또 사무실 옆에 또 집이 있고 그러면 되지만, 그런 거는 좀 효율성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세한 비용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집을 2군데 갖고 있으면 이중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재정적인 거를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부분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티비 뉴스의 배종훈 기자입니다. 카타르에는 아스파이어라는 세계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시설이라고 들었고, 지자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들었는데, 공약을 보시면 센터가 수익화 자립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실현이 된다면 한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목표 및 방법이 좀 궁금하고, 네이밍 마케팅이라는 것도 그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AFC 회장이 오셨을 때 천안을 가셨고요. 그리고 FIFA 회장도 이번에 오셨을 때 상당히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천안 모델은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와 축구협회의 그 굉장히 그 재미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천안시에서 아니면 충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고 저희도 뭐 1,700억을 투자하는 거지만 이러한 규모의 것은 어스파이어, 그러니까 카타르의 어스파이어 이외에 그 아시아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피파나 AFC에서도 이 부분에 그 한국에서 이 지역의 그 심판 아카데미나 아니면 뭐 지도자 강의 이런 거를 이쪽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파에서는 또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번에 그 아시아 각 협회에도 다 잘 설명을 드렸고요. 피파 총회에서도 이런 거를 잘 설명해달라.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다. 그 축구 발전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이경입니다. 앞서서 출마 선언하신 두 후보가 공개 토론 같은 것도 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응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공약을 먼저 등록 후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다른 분들의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또 도래해서요. 아쉽지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